오늘의 테마는 뭘지 설렁 데이터 보여주시죠. 자, 뭔가요? 근데 제일 먼저 왜 요구가 제 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도 요. 나도. 요 주제로 뭔가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뭔진 모르겠지만 19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니 저기 뭐 근친도 있어요. 혈육보다 사랑이면은 자식 버린 거 아닙니까? 혹시 짐작이 가는 뭐 시대나 뭐 어떤 뭐 그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 낱말들을 다 모아보면은 일단은 좀 여성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 때 어느 임금님을 가리키는 낱말인데요. 바로 목종입니다. 그러니까 목종과 조합해보면은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 자, 오늘의 주인공 그 이름도 유명한 천추태후입니다. 가비 씨는 천추태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천추태후 그냥 전혀 어떤 사람인지는 정보가 없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네. 이름만 들어봤지. 제목만 있었던 것 같아. 천추태후. 그녀는 누구인가? 와우. 샵 내가 천추태후. 샵 왕건 손녀. 왕건 손녀. 샵 왕건의 손녀였구나. 헌의 왕후 황보 씨. 샵 모태 금수저. 그리고 내 인생은 막장. 결혼하고 바로 화부. 애인 직업은 승려. 남친 이름은 김치. 양. 우리 아들 18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아들이 선물 준 천추전. 아들을 도와 12년간 나라를 다스린 내가 바로 천추태후. 지금 이제 굉장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사실은 하루 정도씩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녹화 끝날 때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 재밌겠다. 고려 시대의 어떤 그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조선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은 상당히 다른 맞아요, 고려 그렇죠.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천추태후를 통해 고려 시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뭐 재밌는 이야기들 많으니까요.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추태후가 왕건의 손녀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천추태후는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직계손녀, 친손녀입니다. 말 그대로 뭐 모태, 네. 로얄, 패밀리가 되겠죠. 고려 초기를 논할 때 네. 빠질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 설록화에 숨어 있습니다. 설록화 보여주시죠. 민법 제809조. 아니, 일단 민법 제809조가 지금 법 같은데 어떤 법인지 809조까지는 저희가. 그러네. 808조까지만 아시죠? 예, 네. 민법 제809조. 민법 제809조는 바로 근친혼 등의 금지 조항입니다. 금친혼. 민법 제809조 1항 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고려 초기랑 천추태후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천추태후의 가족사를 보면은 왜 민법 제809조를 얘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추태후의 가계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대종, 어머니 선의왕후. 두 분 사이에서 난 딸이 천추태후네. 아니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딱 그냥 그 가게도예요. 그냥 아빠, 엄마 그리고 천추태후. 이 정도.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첫 번째 가계도에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빠가 같잖아. 아빠와 엄마의 아빠가 같은 거야. 이상해요. 아니, 대종이 왕건의 아들이고 선의왕후도 왕건의 딸이야. 왕건의 딸. 이거 맞습니까? 뭐야? 아들, 딸이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결혼해서 낳은 게 천추태후인 거예요. 봐봐. 아버지 밑에 왕건의 아들이 있고 어머니 밑에 왕건의 딸이 있잖아요. 소름 돋아. 그러니까 아빠만 같고 엄마는 달라. 그러니까 형제자매끼리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친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는 할아버지가 2명이 있단 말이에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근데 이분은 분이야. 그의 한 명이에요. 친가와 외가가 같은 집이에요. 명절 때 좋겠네요. 그죠? 제사 한 번만 지내도 되고. 네. 배다른 형제인 것 같은데 느낌이? 배달은 형제. 아 그런가? 그렇죠. 그렇죠. 배달한 형제이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잠깐만. 아내분이 세 분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등장한 왕후는 3분입니다. 그렇죠. 총 29분입니다. 뭐라고요? 아, 호족들의 통합을 맞습니다. 위해서 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맞습니다. 막 호족 지방 각 호족 지역의 호족들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다른 할머니 손자랑 다른 할머니 손자랑 천추태후랑 결혼을 했어요.
네. 경종하고? 네, 그렇죠. 그 고려의 4대 임금 태조왕건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의 아들 장남인 경종과 천추태후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경종은 누구냐? 경종도 태조왕건의 친손자예요. 맞아요. 천추태후도 친손녀죠. 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오빠랑 결혼한 겁니다.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봐서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 집안 자체가 좀 이상한 집안인 건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거는 그 신성한 어떤 혈통의 후계자를 만든다. 로얄 패밀리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식이 나면 그 사람은 더 신성해지는 거죠. 사랑 감정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력이라는 게 맞아, 사실 그렇죠. 감정을 더 넘어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혈통이라는 거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네. 권력과 재산을 독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친혼을 해요. 그러면은 외척이 왕실의 외척이 안 생기잖아요. 다른 편이. 다른 집안이 자기 맞아, 집안에 맞아. 그들이 이제 다 독점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왕실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근친혼 아주 극단적인 남매혼 진짜 극단적.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남매혼. 태조 왕건이 부인이 29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식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 멀구나. 네, 그래서 결혼한 남매들은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아니면 그러면 양반이나 귀족들이나 아니면 일반 서민들은 이런 근친혼 같은 게 없었나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사실 뭐 왕실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근친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귀족 가문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외척이라는 존재가 어떨 때는 왕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의 역할을 하는데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듯이 왕권이 약화되면 바로 왕권을 접수해서 갈아치울 수 있는 그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섭다. 자신들이 필요하면 외척을 늘리고 자신들이 힘이 세서 외척을 늘릴 게 필요가 없다든지 왕실의 힘이 극단적으로 약화됐을 때 외척을 이제 배척하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도 보는 게 우리가 아빠가 왕족이고 엄마가 다른 사람이라면 사실 아이는 아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엄마 쪽이 계속 그 근친혼으로 가게 되면 확실한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왕실 여성들은 최대한 이제 이 왕실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표를 보시면 경종의 왕후들이 지금 김씨, 유씨, 황보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다 왕건의 손녀들이에요. 근데 왜 성이 다 다르죠? 왜 그게 다 다르죠? 왜 그러지 진짜? 왜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이 되면 중국에서封을 해줍니다. 중국의 전통은 같은 성씨는 결혼하지 않는다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왕하고 부인이 성이 똑같으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다 왕신 거예요. 그렇죠. 왕. 그건 진짜 놀랐어. 왕의 부인으로 결정됐을 때 그때 어머니의 성씨나 혹은 할머니의 성씨 때로는 외할머니의 성씨를 따르게 됐어요. 아까 천추태후의 여동생 기억나시죠? 네 번째. 그 경종이랑 같이 혼인한. 아까 같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네네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경종이 자매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젊은 나이에 떠나서 두 사람은 얼마 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계도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할 거예요. 아래쪽에. 누굽니까? 네, 여기 보면은 천추태후 자매의 삼촌인 왕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남편 이름 헌정왕후가 이 사람과 눈이 맞습니다. 삼촌이랑? 네. 근친혼의 가장 큰 목적은 왕실의 세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그냥 무조건 결혼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그냥 다 정략 결혼. 정략 태어날 결혼이죠. 때 이제 이 사람과 얘랑 결혼시켜야겠네. 요 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식으로 결혼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관계를 맺었고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난 게 또 하필 아들이었어요. 네,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나중에 현종이란 임금이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왕자들의 경우에 고려시대에는 보통 다 승려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스님을 만들어서 이게 약간 징벌적 의미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너는 그냥 따로 살아라. 거기서 살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죠. 잠깐만 들었는데도 되게 매콤하네요. 그냥 조금만 들었는데도 그러고. 세다 세. 이렇게 혼외자가 되면 승려가 되고 이것도 되게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종은 어머니 아버지 신분은 뭐 베스트지만 약간 혼외자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승려를 시키는데 이 승려를 만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현종의 이모인 천추태후. 이거 진짜 웬만한 작가들이 써도 못 써, 이거. 이렇게까지. 막장 진짜. 뭐 김은희 작가님 정도만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럼 영성이 엄청 추락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근친혼이 종료가 된 게 고려 시대 때 이제 종료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교적인 그런 중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꺼리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근친혼도 점점 이제 내려가면서 좀 이제 덜 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매혼은 한 100년 한 100년 정도 오래 가긴 했다. 세대. 네. 오, 다행히도 없어져서. 지금까지 저 정유근 교수님께서 고려 왕실, 네. 고려 초기에 복잡했던 왕실에서 절대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근친혼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고려 시대의 어떠한 역사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